네, 안녕하십니까. 에이준컴퍼니 조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인섭입니다. 네. 오늘은 논현도 가구골목에 위치해 있는 브라이튼 M40 현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브라이튼 M40는 이미 작년 6월에 입주를 시작한 현장인데 네. 이미 1년이 지난 현장을 왜 얘기를 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이제 매매 전환이 이루어질 시기고 기존에 오픈을 안 했던 시행사 보유분이 열리면서 최근에 계약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현장에 계시는 김인섭 팀장님 의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이튼 M40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알고 있으시다시피 브라이튼 M40 같은 경우에는 논현동 4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시끄러운 그런 논현 1동이 아니라 논현 2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좀 고급 빌라들이 즐비하고 있는 그런 좀 고급 주거 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현 1동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들 아시는 논현초 주변의 먹자골목, 그렇죠. 그 시끄러운 중심 상업 지역을 하는 거고. 하고 논현 2동은 좀 분위기가 완전 정반대예요. 그렇죠. 지금 현장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고급 빌라와 일반 주거 단지들이 있는 좀 조용한 곳입니다. 논현동 안에서도. 논현동 40번지 이렇게 쳐보시면 나오겠지만 학동역이랑 논현동이랑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기라고도 하고 주변에 이제 청담동이라든지 이런 고급 주거시설들이 즐비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 위치적으로는 사실 학동역이 좀 더 가깝죠, 그죠? 논현역보다는. 그렇죠. 학동역까지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가 되고, 네. 논현도 가구골목에 이제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건 아니고 한 블록 뒤에 있는 입지고. 그래서 더 조용해요. 그렇죠. 흔히 알고 있는 이 가구거리라고 하죠. 논현동 가구거리 뒤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로 그냥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한번 들어오면은 좀 이렇게 좀처럼 매물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최근에 계약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시행사 보유분이 풀렸죠. 네. 풀리면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제 계약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작년에 6월에 입주를 했다고 했는데 작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작년 이제 3분기부터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있어서 전국뿐만 아니라 불패라고 하는 강남의 신규 분양지들도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가 나인원 한남이나 더 힐처럼 선임대 후분양 조건으로 이제 마케팅 전략을 짰죠. 지금 같은 이제 부동산이 좀 불안한 시기에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택지이긴 하거든요. 살아보다가 이걸 내가 매매 전환을 받을지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다시 뺄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시겠지만 3월달부터 사실 분위기가 좀 역전이 됐죠. 그렇죠? 부동산 경기도 좀 좋아지고 금리도 좀 안정화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작년에 오픈했던 현장들도 이제 미분양 물건들이 속속 이제 체결이 되면서 분양이 많아지고 특히 이제 일반 아파트보다는 고급 주택 위주로 이제 계약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제 최근에 고객님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그래서 논현 M40에 대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현장이랑 좀 비교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말고 작년에 맨 처음에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상황을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객님들한테 장점보다는 이 브라이튼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선임대 방식을 택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선임대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적은 자본으로 먼저 새 아파트를 살아볼 수 있게 된 그 조건이 가장 크게 와닿아서 입주율도 좀 높았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매매 전환, 신규 매매 전환으로 바뀌면서는 작년에 오픈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가격적인 합리적인 가격 지금으로 따지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되게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가격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여기가 지금 전용 면적당 평당가가 1억 900 정도 되나요? 1억 8, 900 정도 되죠? 층마다 다르긴 한데 8천 후반대부터 시작입니다. 8천 후반대.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좀 장점은 전용 면적에 비해서
실사용할 수 있는 면적, 서비스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맞아요. 84 타입, 가장 작은 84 타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용이 25평 정도인데 실사용 면적은 35평 정도가 됩니다. 맞아요. 서비스 면적이 10평 정도 되죠. 이제 실사용 면적으로 분양가를 만약 측정을 해본다면 이제 8천 후반대가 맞아요.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벨리랑 좀 비교하신 분이 좀 있으시잖아요. 뭐 서초동과 이제 노현동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뭐 최근에 기사에 이미 원벨리는 따상을 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맞습니다. 가격 차가 이제 서초동은 이제 교육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분양 시장이라고 하는 뭐 같은 브랜드긴 하지만 뭐 브라이튼 여의도를 예를 들어도 분양가가 평당 뭐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됐었고 노년은 그에 반해서 작년에 임대였지만 오픈을 시작을 했고 이제 신규 매매로 전환을 되다 보니까 작년에 있는 그 분양가가 그대로 따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 생기는 신축에 비해서는 강남인데 1억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가격적인 장점이 이제 따라오게 된 거죠. 그렇죠. 현장지 이제 M40 바로 앞에 아스턴 노현이 이제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준비 중이죠. 거기 분양가가 2억을 넘어가는 선이잖아요. 뭐 요즘 강남에 신규 분양하는 것들 다 이제 2억에서 3억 이 정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비싼데? 라고 하면 그때 또 가보면은 아주 합리적인 분양가였다. 그때 살 걸 그랬다. 그러니까 뭐 지금 유엔사 부지도 그렇고 청담동의 현장도 뭐 아스턴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현장들 좀 비교해 보면 거의 2억대가 넘어가면서 그렇죠. 오히려 이제 브라이튼 M40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분들이 진짜 말대로 분양가가 점점 비싸지고 있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시 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84 타입은 이제 뭐 거의 완판 직전인 거고.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그 8천 후반대라는 금액이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오시는 이제 고객님들이 다 나 할래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오셨다면 좀 시간 싸움이었어요. 초반에 이렇게 후루룩 나가다 보니까 이게 또 완전 저층과 완전 고층의 이제 가격 차이가 한 5억 정도 나거든요. 물론 타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그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고객님들은 8천 후반대 좀 저렴하고 합리적인 그런 가격대의 물건을 찾아서 왔는데 결론적으로 좀 늦게 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8천 후반대야?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세요. 그럼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그 가격 또한 지금 현 시장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셨던 그 금액대하고 조금 다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떻게 보면 실망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아쉬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좀 돌아가시는 분들도 더러 계셨어요. 그렇죠. 뭐 이게 가치 평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많이 선호하시는 게 이제 보안,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걸 오픈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미 기사화도 많이 됐지만 이제 A급 여배우분들도 여기 거주를 하시고 아이돌 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시고, 뭐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셀럽이랑 연예인분들, 뭐 스포츠 스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죠. 최근에 이제 입주 예정이신 모 스포츠 스타도 이제 지금 PH 리그에 사시는 분인데 거기를 마다하고 M40로 이제 입주를 하시기로 이제 결정이 나셨죠. 지금 되게 최근에 이제 고객들의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삼성동이나 청담동에 이제 거주하신 분이, 고급주택에 거주하신 분이 이런 셀럽분들이랑 같이 이제 단지 안에 거주를 하신 분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의 불만은 뭐냐? 셀럽과 같이 사는 건 좋지만 사생팬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로 단지가 이제 조용한 걸 원하시는데 결국 그런 이제 팬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하셔서 이제 보안도 좀 철저하고 좀 조용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M40 현장을 또 많이 보시는 것도 저는 또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노년동 있는 뭐 그런 고급 빌라들, 아파트, 소규모 단지형 아파트들 보면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담벼락이 높아요. 그렇죠. 프라이빗하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담벼락이 높은데 저희 M40 현장도 담벼락이 좀 높게 설계가 돼 있죠. 그리고 안에서, 밖에서는 좀 안쪽에 접근하기 힘든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만의 공간,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이긴 하지만 단지형 아파트가 조성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요즘 생기는 대단지 아파트,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 원벨리랑 비교를 하셨지만 원벨리는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빗보다는 일반 대단지 아파트예요. 아파트. 일반 대단지 아파트고, 그리고 한참 화제가 많이 됐었던
뭐 송파에 생겼던 아무튼 좀 이름이 길어갖고 생각이 안 나는데 등천주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 대단지에 지금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들이죠. 그런 사생활 보호 측면이나 이제 어떻게 외부 사람들이 접근하는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뭐 저희 노년 브라이튼 엠포티도 그렇고 밖에서 외부인이 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밖에서 뭔가 보는 그런 게 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빗한 사생활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많이 욕심을 내고 계시죠. 그리고 브라이튼 엠포티가 이제 뭐 나인원 한남이나 더위를 보시면 대지 면적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뭐 10,000평이 넘고 30,000평이 넘는 현장인데 엠포티가 그렇게 대지 면적이 크진 않습니다. 약 4,000평 규모의 총 5개의 동, 148세대인데 강남의 이제 신규 분양지들 보시면 대지 면적이 1,000평이 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큰 단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도심 속에 이제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학동공원도 끼고 있고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녹지 공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네, 단지를 보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학동공원이 바로 위에 있어서 조금 공원 이렇게 산책 다니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히려 단지 내 조경을 보시고 이럴 거면은 공원 가까운 거 필요 없을 텐데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단지 내 조경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층 세대가 제일 빨리 나가기도 했고요. 그렇죠. 저층 여기는 이제 건물 자체가 뭐 최고가 이제 10층이고 5층, 7층 건물이 있는데 뭐 워낙 높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저층 뷰에서 조경이랑 녹지랑 같이 보시는 이런 뷰가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층 지금 이제 입주를 해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저층을 선택하셨냐?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약간 단독주택에서 앞마당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기분을 가지고 이제 조경을 관람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짚어볼 게 요즘에 이제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고급주택도 그렇고 하이엔드라고 하는 그런 뭐 단지들이 이제 시세 차익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랑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를 조금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엠포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솔직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컨시어지 서비스는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커뮤니티 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살짝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뭐 짐은 구성이 되어 있고 개인적인 PT도 받으실 수 있고 이제 골프 연습장도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주민에게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 요즘 가장 선호하시는 이제 뭐 수영장이라든지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족한 현장이긴 하죠. 그렇죠.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뭐 솔직히 그래요. 일반 아파트들도 피트니스 클럽은 다 있습니다. 뭐 저희 집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뭐 수영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 대단지 아파트들, 일반 대단지 아파트들도 보면 수영장에 대한 그런 호불호가 좀 갈려요. 있죠. 너무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또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를 또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또 막 입주민들끼리 막 이제 분쟁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고급화, 럭셔리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수영장 시설이 좀 빠져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수영장 시설은 호불호가 있지만 피트니스 센터가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좀 안 좋은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말씀하신 사우나, 라커룸은 존재를 해요. 라커룸은 존재를 하는데 왜 샤워 시설이나 사우나는 굳이 없을까? 왜냐면은 이 엠포티 같은 경우는 근린 시설 부지 자체를 안 만들고 아예 그냥 커뮤니티 시설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도 넓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설들을 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근린시설 부지를 빼버린 건데 이럴 거면은 좀 만들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물론 거주하는 그러니까 집이 바로 위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운동 간단하게 하시고 댁에 가셔가지고 뭐 씻고 그런 건 뭐 10분 이해 하나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단지형 소규모의 프라이빗 앞에 프라이빗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남들이랑 이렇게 같이 씻어야 되나? 막 이런 거?
이런 그렇죠. 뭐 세대가 5개 동밖에 되지 않고 이제 뭐 사실 뭐 그게 동선이 길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지하로 다 연결이 돼서 바로 세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뭐 크게 불편하지 상관은 없는데 굳이 하나 꼽자면 그렇죠. 굳이 하나 꼽자면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대지 지분 받는 게 상당히 커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시설이 아예 없는 단지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 받는 것도 크고, 최근에 이제 강남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신규 분양지들이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땅값 자체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분양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시세차익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대지 지분을 받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강남권에서 삼성동, 청담동에 비해서는 사실 논현동의 수요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뭐 전월세 수요는 상당히 많지만 매매 거래 자체가 그렇게 활발한 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담동이나 그러니까 삼성동을 제외하면 네. 청담동이나 논현동은 매매가 활발한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입을 하시는 분도 물론 이제 뭐 실거주를 생각하시고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단기적인 이제 시세 차익을 생각하시는 투자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전월세 수요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매입가에 비해서 전세가율도 꽤 높은 편이고 월세도 고액 월세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매매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제 판단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많이 힘들죠. 그렇죠? 네. 정확한 판단이신 것 같아요.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같은 이런 어플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다가 그냥 한 방에 빵 시키는 게 이제 신고가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여기서 한번 좀 일단 살아보고 주변 괜찮네 이러다가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의 한도 그런 자산의 한도를 보고 매매를 결정하시는 그런 분들, 물론 어디 가나 다 그렇겠지만 그렇죠. 강남이란 지역 특성이기도 하고 강남 안에서도 또 주거가 가능한 곳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좋은 곳만 찾아다니시려고 하시는 분들 특성상 매매가 잘 없죠. 한 군데 이제 흔히 말하는 또아리를 틀죠. 또아리를 틀면은 잘 안 움직이시는 거죠. 내가 굳이 왜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규 분양을 하는 이제 강남의 현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뭐 더피크 도산도 있고 아스턴 쪽도 있고 루시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지가 크지도 않고 사실 높게 올라가는 건물이고 그리고 대형 평수가 좀 많잖아요. 저희처럼 이제 뭐 84 타입부터 이제 대형 평수까지도 M40가 있긴 하지만 실사용자들이 사용할 만한 평형들이 많이 없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처 주변을 이제 제가 한번 서칭을 해봤었는데 청담도 그렇고 논현도 그렇고 요 일대가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평이라고 하죠. 국평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30평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좀 규모가 크고 약간 평형수가 넓은 그런 굵직굵직한 뭐 특히나 뭐 논현 아펠바움이라든지 삼성 아펠바움이라든지 똑같은 아펠바움이라서 평형대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죠. 다 큰 평수, 흔히 말하는 고급 주택으로 들어가는 그런 평수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만한 게 이제 아펠바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아이돌 중에 지금은 배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수지 씨가 몇 년 전에 샀던 것게 요번에 가격에 또 한번 빵 찍혀 있죠. 매매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형대가 크다 보니까 잘 못 옮기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평형대에서 조금 작은 평수로 가려니 갖고 있는 짐들도 그렇고 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럼 자식들 왔을 때 어디서 재우냐 뭐 이런 말씀도 있고 하다 보니까 M40 같은 경우에는 적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대형 평수까지 있기는 하지만 여기 자체가 경쟁력이 있는 거는 이제 국평이라고 하는 저거는 30평대 40평대 호수인데 여기 근방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대형 평수에 보통 많이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신규 분양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신 분들의 수요를 보면 구평이라고 얘기하시는 30평대 이하 계약자 또는 아예 60평대 이상의 대형 평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4, 50평대가 되게 애매한 평수가 돼 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띄게 4, 50평대는 오히려 작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예 이제 작은 평형으로 가시거나 아예 뭐 60평대 이상, 전용 면적 60평대 이상
이런 수요들이 많다는 게 좀 사실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뭐 구평도 있지만 대형 평수 헤리티지의 이제 펜트하우스도 여러 채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대항력이 높은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직접 오셔서 관람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은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주가 제일 많이 됐고 그리고 매매가 가장 빠르게 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형가 구평인 84타일 30평대 그리고 어중간하다고 생각하셨던 50평대가 제일 먼저 빠졌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맞아요.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고, 뭐 신규 분양지들도 그런 현장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계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김인석 팀장님이랑 브라이튼 M40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사실 뭐 단점도 있는 현장입니다. 어느 현장이나 이제 리스크가 없는 현장도 없고, 맞아요. 단점이 없는 현장도 없지만, 지금 분위기상은 저는 상당히 괜찮은 현장, 매력적인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 나올 신규 현장지들 대부분의 가격이라든지 어떤 평형으로 나올 걸 저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비교했을 때도 M40가 나중에는 조금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제 M40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